보고요. 다음은 인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 유나이티드 리뷰입니다. 15경기 6승 3무 6패 21득점 17실점 6위고 승점 21점 21점을 따냈습니다. 사실 인천 같은 경우에 K리그2에서 승격한 팀이고 뭐 우승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 상위 스플릿 말석에 있는 자리면은 예상보다는 선전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즌 초반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팀 밸런스를 잡으면서 팀 안정화를 시켰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천이 앞서 말했듯이 시즌 초반에 1무 3패로 거의 최하위에 가깝게 시즌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윤정환 감독이 어쨌든 선수 변화도 주고 이 전술 같은 경우에도 변화를 주고 하면서 하고 싶은 축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올 시즌의 특성상 강등 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좀 순위가 당장 아래에 있어도 하고 싶은 축구를 만들어 나가는 시즌으로 쓰는 것에 있어서 윤정환 감독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 이상의 성적 파이널 A로 전반기 마쳤고, 시즌 초 흔들리던 수비 빠르게 안정화를 시켰습니다. 사실 김건희 선수가 많이 이렇게 범인으로 지목이 돼가지고, 그렇죠. 범인 중에 하나였죠. 많이 했는데 대신 박경섭 선수가 주전에 올라오면서 좀 더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김동원 선수도 골키퍼에서 좀 불안했는데 그 사이에 이태희 선수가 잘 메워줬죠. 네, 메워줬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입 선수들 활약이 극과 극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재민 선수, 후안 이비자 선수, 이청용 선수, 거기다가 좀 의구심이 많았던 페리어까지 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활약을 보여줬는데, 반면에 가장 이 기대를 많이 받았던 외국인 선수였던 이케르 선수나 꽤 이적료까지 주고 내려온 정치인 선수 이런 선수들은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케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출전 기회 받기 힘든 수준으로 좀 팀에서 밀려나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렇습니다. 영입하는 줄 알았던 비렐름 선수 이런 선수까지 있었는데 그 선수가 막 루머가 돌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마 올까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정환 감독의 결단이 되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변화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감독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컸는데, 그러니까 문제점을 빠르게 짚었고 문제점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교체를 단행하면서 좀 이제 주전 선수들의 경쟁을 좀 붙인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요. 확실히 좀 흔들리던 파트들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 그 부분을 쪽집게처럼 잘 뽑아냈고, 그 자리에 좋은 선수들을 배치를 하면서 좀 안정감을 가져간 게 시즌 이제 전반기 막판에 좀 반등을 하는 데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개막 당시 주전에서 김건희 선수, 이케르 선수 이런 선수들이 빠지고 이 박경섭 선수, 이명주 선수가 들어가면서 라인업에 있어서도 변화를 주면서 윤정환 감독이 잘 가져갔다는 생각이 들고, 전술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포메이션이 작년에 쓰던 이 빌드업 전술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점점 가면서 보이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이 오른쪽 풀백을 미드필더 위치에서 좀 3-3-4 형태로 빌드업을 했다면은 올해는 수비할 때 왼쪽 윙어가 풀백 자리까지 내려왔던 적도 있었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좀 클래식한 4-4-2에 가깝게 또 간 것 같은 분위기인데, 윤정환 감독이 변화도 할 땐 할 줄 안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경기 내에서 조정하는 부분들이 잘 드러나던 경기들이 좀 있던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짚어주셨던 그 왼쪽 윙어를 이제 윙백 자리로 내리면서 사실상 5백처럼 기용을 했던 경기는, 그러니까 우측면이 계속해서 상대한테 털리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주영 선수가 스피드가 어쨌든 타팀 윙어에 비해서 밀린다는 점을 역으로 좀 착안을 해서 이주영 선수가 스토퍼를 볼 수 있으니 5백 형태로 바꾸고, 그다음에 오우성 선수가 왼쪽으로 내려가면서 좀 윙 쪽에서의 스피드 경쟁을 좀 붙여주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포인트들 하나더라도 조금 윤정환 감독과 코칭 스텝이 되게 경기 내에서도 플랜을 조정을 하면서 좀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작년에 사실 거의 30경기 내내 똑같은 전술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감독 이거밖에 할 줄 못하나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작년에 그냥 그것만 쓰는 거고 올해는 이거에 맞춰서 쓸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좀 보여주면서 좀 1, 2로빈 지나가면서 확실히
만났던 팀들 상대로는 좀 파이부터 찾아보는 것 같고 좀 윤정환 감독 자체의 감독 능력으로 좀 팀의 밸류를 좀 올려가고 있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긴 연승이 있지는 않았지만 뭐 초반을 제외하면 연패도 없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패 없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사실은 연승은 뭐 계속하면 좋은 건데 사실 연패에 빠지면 사실 순위가 되게 쭉쭉 내려가는 상황이고 솔직히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맨 윗부분이랑 맨 밑부분을 제외하면 중간이 거의 촘촘해요. 지금도 여전히 한 1, 2점 차 승점 막 한 경기 이기면 막 두세 순위 계단씩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연패가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연패 탈만 하면 무승부로 버티는 것도 있었고 좀 이기다 보면 또 무승부로 어떻게든 지지 않게 하려는 좀 그런 것들도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베스트 플레이어입니다. 공격수의 무고사, 미드필더의 서재민, 수비수의 후아니 미자, 골키퍼 이태희 선수 꼽아봤는데요. 먼저 공격수 무고사 선수부터 보자면 뭐 인천은 공격은 언제나 무고사였죠. 일로빈 중반까지는 거의 뭐 무고사 해저 축구, 독박 축구 느낌이 났어요. 맞아요. 이 시즌 초반에 개막 후에 7경기 연속으로 공격 포인트 올리면서 이 팀이 힘들었을 때 좀 유일한 버팀목이 됐었고 무고사 선수가 그때 활약이 없었다면 좀 더 무너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연패가 길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고사 선수 덕에 좀 빠르게 팀을 안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7경기 이후로는 좀 잠잠한 부분이 있었고 부상까지 겹쳐서 이로빈에는 볼 수가 없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7골이 리그 득점 1위고요. 공격진 베스트로 꼽히기에는 역시 무고사 선수 말고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전반기 막판에 거의 한 3-4경기 정도를 결정을 했는데도 아직 득점 1위예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엄청 때려박았었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확실히 몰아치는 걸 잘하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올해는 사실 PK도 한번 놓치면서 맞아요. 좀 진짜 폼이 떨어졌나 했는데 결국에는 어찌 득점을 만들고 득점에 관여를 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확실히 무고사가 인천의 상징 그 자체가 맞구나. 빨리 동상에 들어가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초반에 무고사 선수는 작년보다 이 활동량도 굉장히 많아지고 뭐 이렇게 수비 가담이라든가 뭐 볼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가담을 많이 해주면서 톱에서 득점만 노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기여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드필더 서재민 선수입니다.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고요. 예, 이번 시즌 인천에서 최고의 영입, 최고의 선수 아직까지는 그런데 뭐 이견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중원에서 미드필더로서 뭐 공을 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 개인 드리블로 상대를 벗겨내는 거 진짜 보고 있으면 볼맛이 나거든요. 서재민 선수 맞습니다. 볼 움직임이 또 엄청난 활동량으로 뭐 매라운드에서 뛴 거리 K리그 이 공식 계정에 올라오는데 항상 상위권에 있어요. 탑6 밖으로 거의 안 벗어났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이런 것도 또 거의 로테이션 없이 거의 매 경기 출장을 했는데도 이런 활동량 보여준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고 이 서재민 선수가 이적을 해서 오면서 지금 인천 중원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었다 보니까 없었으면은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뭐 전 경기에 나서면서 풀타임으로 갈리고 있는 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서재민 선수는 지금 뭐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본 바는 아닙니다만 아마 인천에서 국가대표를 가는 가장 빠른 선수 중에 하나가 서재민 선수일 것 같다. 뭐 특히 이번에는 어쨌든 지금 월드컵 라인업 중에서 부상자도 많았었고 중원 자리에 빈자리가 많다 보니까 K리그 깜짝 발탁이 나온다면 서재민이나 뭐 강상윤이나 뭐 이런 케이스에서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뭐 선발은 안 됐습니다만 이 얘기에 대해서 인천 팬은 물론이고 타팀 팬들도 되게 동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 많았어요. 그 정도로 지금 리그 내에서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 서재민 선수 덕분에 좀 옆에 이명주가 살아나는 느낌도 많이 받고 맞아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서재민 선수는 뭐 윤정환 감독은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서재민 아직 괜찮다, 짱짱하다, 뛸 수 있다라고 했지만 확실히 좀 이 선수가 쉴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주는 게 인천 후반기에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재민 선수가 이렇게 많이 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명주 선수의 좀 체력적인 부담이나 활동량이 있어서의 부담도 줄어든 것 같은 모습이 있었고
서재민 선수 너무 잘해가지고 막 국가대표 가고 그러면 인천에서 빨리 네. 이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같이 이제 손잡고 보내는 거예요. 손정범 보내고 강상현 보내고 뭐 김진규도 보내고 저희도 서재민 보내고 뭐 안양은 보내줄 수 없나요? 안양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도 해외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수비수 후안 이비자 선수입니다. 프리시즌에 사실 이비자 선수는 뭐 불안해 보인다는 평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후안 이비자 선수가 수비의 핵심으로 활약을 해주고 있고 왼발잡이 센터백에 발밑도 좋고 수비력도 뛰어나게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불이람에서 임대 영입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이적 바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지금 계약 기간이 뭐 여름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1년이라는 네, 얘기도 있고 지금 한데 이게 뭐 정확히 나온 게 없어서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모습이 있는데 계속 더 오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선수였습니다. 이비자 선수는 어쨌든 사실 시즌 전에 이제 어떤 루머가 있었냐면 그 연습 경기에서 클리어링 미스를 계속 해가지고 불안하다라는 루머가 돌았었어요. 그래서 근데 게다가 이제 스페인 출신 선수다 보니까 첫 경기부터 막 트래핑을 허벅지로 하고 막 안쪽 발로 잡아놓고 사실 저희는 이제 어쨌든 축구를 좀 오래 본 사람이다 보니까 센터백이 볼을 끄면 불안하잖아요, 솔직히. 뭐 물론 현대축구 정말 오래 봤다고 하지만 이제 아직도 불안한 게 좀 있는데 특히 K리그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비자가 그렇게 플레이를 하는 게 처음에 너무 불안했어요. 왜냐면 루머가 그런 게 나왔으니까 얘 어떡하지 했는데 그냥 저 선수는 평생 저렇게 축구를 해오내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고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사실은 공격까지는 기대를 안 했는데 시즌 이제 전반기 막판에는 득점까지 좀 추가를 하면서 확실히 이 선수 정말 잘 데려왔다. 연장 계약 좀 길게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오랜만에 용병 선수를 만난 것 같습니다. 골키퍼는 이태희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김동완 선수가 많이 나오기는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태희 선수가 시즌 원래 시작할 때는 주전으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질 못했고 사실 그래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인천의 골키퍼 상황이라는 게 김동완 선수가 주전으로 나왔는데 초반에 너무 실수가 잦았죠. 그러면서 대신 출전을 해서 그 나온 경기 동안 여러 가지 선방을 해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발밑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 무리해서 공 가지고 있으면서 뭐 짧게 패스하려고 하지 않고 좀 멀리 걷어내는 모습도 보이고 차라리 더 속은 편한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뭐 그리고 발밑이 막 아주 문제가 있지도 않았고 대전전이었나요? 이로빈에 경기 도중에 부상으로 네. 교체가 되면서 팀에서 빠지게 됐는데 빠른 회복을 기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태희 선수가 좋은 역할을 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김동원 선수가 부동의 주전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김동원이 흔들릴 때 이태희가 나와도 내가 주전 자리가 뺏기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김동원 선수가 조금 더 개선이 늦다거나 아니면 발전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태희가 나와도 괜찮네? 이 반응이 감독도 그렇게 봤을 것이고 경기를 보는 팬들도 같은 생각이다 보니까 김동원 선수 스스로도 되게 조급함이 생겼을 것 같아요. 내가 실수를 더 줄여야겠다. 더 안정적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줄 수 있는 백업 자원. 이태희 선수는 인천에 온 이래에 계속 그 역할을 해왔고 이번에 이제 제대를 한 이후에도 그 역할을 해주면서 뭐 더 많은 경기 뛴 건 김동원이지만 전반기에 골키퍼 포지션에 있어서 이태희가 보여준 그 영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되게 정말 좋은 의미로 팀에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김동원 선수에 있어서도 아마 크게 자극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뽑지는 않은 선수지만 더 꼽아볼 선수가 있다면은 저는 페리어 선수. 네. 페리어 선수가 처음에 많이 기대를 받지는 못했지만 전반기에 4득점이나 했어요. 놀라운 모습을 보였고 사실 이 선수가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상체가 엄청나게 빵빵한 게 도저히 발로 공을 찰 것 같지는 않은. 그렇죠. 공 들고 뛰게 생겼죠. 그렇죠. 약간 미식축구 선수, 약간 라인베커 포지션 이런 그렇죠. 느낌의 그런 선수였는데 이 종목 선택 잘못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피지컬 이용한 플레이로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줬고 이 속도도 생각보다 빠르고요. 이 침투도 괜찮고 뭐 막 발기술이 도드라지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줘야 될 때 골을 넣는 모습을 잘 보여줬고 또 이청용 선수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이청용 선수도 뭐
윙과 중앙을 오가면서 출전을 해가지고 굉장히 번뜩이는 모습 보여줬고 나이가 있는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풀타임까지 뛰면서 인천에 있어서 지금 무고사가 없는 기간 동안 페리어와 이청용이 많은 공격면에서 많은 좋은 모습 보여줘서 이 인천이 전반기를 잘 버텨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영입 당시에는 뭐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그렇죠. 선수였는데 확실히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됐고 인천에 좀 오래 뛰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울산 팬들에게 되게 죄송하지만 울산 팬들이 왜 이렇게 보내기 싫어했을까 그 생각을 사실 영입 당시에 좀 했어요. 왜냐면 저희도 어쨌든 지금 몇 시즌 동안 계속해서 나이가 꽤 많이 찬 베테랑들을 영입을 하면서 베테랑의 맛을 보면서 좋았지만 베테랑이 쉽게 무너지는 모습도 많이 봐서 이청용도 금방 무너지지 않을까? 왜냐면 나이가 그만큼 찼으니까 했는데 뭐 사실 기성형보다 나이가 한 살 더 그렇죠. 많잖아요. 근데도 워낙 잘 뛰고 하는 거 보고 또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선수라서 울산 팬들이 왜 이렇게 보내기 싫어했는지 좀 알 것 같았던 좀 전반기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워스트 한번 볼까요? 네. 워스트 선수 공격수의 정치인 미드필더 이케르, 수비수 김건희, 골키퍼 김동원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공격수 정치인 선수부터 보자면은 이정료를 대구에서 주고 내려온 영입이고 연봉도 낮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약간 뇌 빼놓은 축구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 계속 이렇게 플레이할 거를 기대한 영입은 아니었겠죠. 뭐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뭐 피지컬 면이라든가 뭐 속도 뭐 전반적인 뭐 몸싸움 능력 뭐 이런 면에서는 좋은 윙어인 선수인데 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도 있어요. 저게 정품이긴 해요. 저희도 대구를 꽤 오랫동안 같은 리그에 있으면서 봐왔으면서 정치인을 봤을 때 저게 정품은 맞긴 한데 사실 부상당하기 전까지는 꽤 괜찮았기 맞아요. 때문에 이대로만 가져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상을 당한 이후에 조금 이제 폼이 꺾이면서 그러니까 기대했던 만큼의 폼이 안 나왔고 게다가 오성이 다치면서 정치인한테 조금 더 많은 롤이 갔는데 그걸 해소를 못 해준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케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국인 선수 중에는 가장 기대를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드필더에서 주전으로 나왔어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케르 선수가 외국인 선수 중에 가장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나왔을 때 좀 확실히 공이 잘 안 도는 느낌이 맞습니다. 났어요. 초반에 몇 경기 뛰면서 별로 좋지 않은 경기력 보여준 이후에는 아예 실종이 됐고 후반기에는 좀 더 절치부심을 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경기를 뛰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루머로 있어서는 뭐 포지션 변경을 해서 뭐 네. 써본다 뭐 이런 다양한 고육지책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케르 선수가 잘해야 됩니다. 사실 불쌍한 건 이명주 선수긴 해요. 네. 맞아요. 올해는 조금 쉬나 했는데 이케르가 너무 못하다 보니까 이명주가 거의 풀타임으로 나왔고 물론 이제 서재민 선수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교체되는 모습도 좀 있긴 했습니다만 이케르 선수 활용법을 결국에는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작년에 신진호 선수가 맡았던 롤, 그러니까 최전방으로 이제 미드필더 자원을 보내놓고 압박 상황에서는 이제 압박을 수행을 하고 지공 상황에서는 내려와서 볼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 좀 프리롤 같은 역할을 주는 걸로 좀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그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뭐 중원을 새로 영입을 하거나 좀 대체 자원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 위치에서 이케르를 쓰는 순간은 지금 탈압박 자체가 아예 안 되니까 좀 이케르를 어떻게 해서든지 써보려는 윤정환 감독의 생각이 좀 후반기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사실 주전으로 내려온 선수인데 이렇게 포지션 변경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진짜 못 써먹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못 중앙 써먹겠다는 거죠. 미드필더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최대의 업적은 이비자 선수 데려온 거다. 네. 뭐 이런 그렇게 되고 얘기가 있죠. 있고요. 그다음 김건희 선수입니다. 작년에 K리그 2에서 베스트에 뽑혔던 수비수인데 다시 2024년으로 한 해 더 되돌아가서 그때보다도 좀 더 불안한 것 같은 네.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시즌 초에 김건희 선수가 주전으로 출발을 했는데 대량 실점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박경섭으로 이비자 선수의 짝이 주전이 교체가 됐고 그나마 주전이 못 나오는 경기에 뭐 박경섭 선수가 부상이라든가 뭐 이비자 선수가 출전 정지라든가 이때 이로빈 들어서 몇 경기 출전을 나오긴 했죠. 했는데
이 포항전에 본인이 PK 만들었던 게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페널티 박스 안에서 파울로 이 PK를 주면서 그 모습이 있었는데 그 경기를 제외하면 사실 이로빈 들어서 나온 경기에는 클린시트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반등 가능성을 기대해봐야 되겠고 지금 이비자 선수가 뭐 계약 얘기가 아까도 있었지만 뭐 빠지게 되면은 센터백이 사실 없거든요. 네. 김건희 선수도 잘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골키퍼 김동원 선수 뽑아봤는데 김동원 선수는 시즌 초에 좀 빌드업 과정에서 너무 어이없는 실수가 많았죠. 한 두세 골 정도를 거의 뭐 그냥 내주다시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전술에 적응을 못하는 건지 약간 뭐 야구 선수처럼 입스가 온 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작년에도 이런 불안한 모습들이 사실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김포전에서도 복귀했을 때 하자마자 좀 그쵸. 더듬더듬했죠. 네, 더듬더듬하다가 골을 그냥 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태희 선수가 그래서 이태희 선수로 잠시 주전이 교체가 되는 일도 있었고 이태희 선수가 부상을 당한 이후에는 다시 주전으로 나와서 그래도 이전보다는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후반기에도 아마 김동원이 주전으로 먼저 나서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는데 다시 좀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사실은 김동원 선수가 요렇게 계속 가면 본인한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구단에서는 김동원이랑 민성준 중에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태희가 돌아오는 상황에서 김동원이랑 민성준 중에 구단은 김동원을 찍었고 그래서 민성준 선수는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김동원 선수는 그만큼의 부담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해야 되는 면모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분명 확실히 아쉬운 부분도 있긴 했지만 이 선수 자체가 갖고 있는 툴들이 되게 많잖아요. 킥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뭐 사실 빌드업 미스가 많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발밑을 꽤 잘 쓰는 선수고 뭐 선방 능력은 인천 출신 골키퍼들답게 좋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잘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조금 더 조심하면서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채팅창에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김천에서는 국가대표로도 뛰었잖아요. 인천에서도 국가대표 인천 소속으로도 갔었죠. 한 번 갔던 것 같아요. 예, 그 국가대표 소집이 됐던 A 매치 때 걸로 기억이 있는데 뭐 출전을 하지는 못했지만 사실 인천에서 올해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지금 뭐 월드컵에 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승기 선수가 돌아와서 그건 힘든가 뭐. 송범근도 이겨야 돼요. 쉽지 않긴 하죠. 쉽지 예. 않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이 선수 말고도 조금 아쉬운 선수를 뽑아보자면 저는 기대치 대비 박승호 선수가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승호 선수가 작년에 K리그 2에서는 영플레이어상도 받으면서 이 무구사 선수 옆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방에서 활동량을 이 팀에 더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는 좀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본인한테 올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시안 게임이라는 큰 대회가 있고 군면제를 받아야 본인 몸값이 더 높아진다는 것도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잘해서 뭐 아시안 게임 아마 거의 갈 것 같긴 해요. 워낙 이제 연령별 대표팀 계속 뽑히기도 했었고 나가서도 계속 잘 했기 때문에 뽑힐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를 해서 본인이 조금 더 경쟁력을 높여야 안정적으로 승선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뭐 워낙 이제 인천 팬들이 좋아하는 선수고 기대치가 많은 선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본인의 향후 커리어를 위해서 이번 시즌 후반기에 최소한 아시안 게임 가기 전까지라도 조금 폼을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 보강 포지션입니다. 먼저 중앙 미드필더하고 센터백과 좌측 풀백 이렇게 꼽아봤는데요. 중앙 미드필더는 서재민과 이병주 오타죠. 네, 이병주 선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뭐 인천이 이번 여름에 영입을 많이 할 것 같은 뭐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 팀 자체도 막 어느 한 군데에 막 크게 구멍이 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밸런스가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막 당장 뭐 영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영입을 한다면 요 포지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포지션들을 뽑아봤고요. 중앙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이케르가 주전으로 뛰었어야 되는 포지션인데 이케르가 실종이 되고 서재민과 이명주가 갈리는 중이고요.
서재민과 이명주 다음에는 이케르하고 정원진이 백업으로 네. 있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문지환 선수도 복귀를 할 건데 하지만 좀 출전 시간을 좀 계속해서 분담을 해줄 수 있는 좀 젊은 미드필더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넣어봤고요. 센터백하고 좌측 풀백의 경우에는 센터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비자 선수, 박경섭 선수, 김건희 선수가 경기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백업이 정태욱 선수예요. 네. 이 정태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명단에 한번 들기만 했는데 결국 출전은 전반기에 없었고요. 네. 그리고 또 왼쪽 사이드백 같은 경우에도 이주영이 나오다가 좀 불안해서 여승원 선수가 나왔는데 해당 경기에서 그렇죠. 여승원 선수도 좀 폼이 올라오던 차에 장기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왼쪽 풀백에 뛸 수 있는 선수가 이주영 선수하고 이상기 선수가 네.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백하고 왼쪽 사이드백 둘 다 나설 수 있는 강영우 선수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전반기에는 출전 기회를 잡지는 네. 못한 모습이었고요. 후반기에는 또 상무 입대 예정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대체 자원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뎁스 차원에서 좀 센터백과 좌측 풀백이 선수가 더 있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비자 선수가 저는 원래는 뭐 1년 계약이 아닐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뭐 여름에 만약에 떠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이거는 비상이거든요. 아마 보스말룰 때문에 지금 여름부터 추가 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단 입장에서는 이 정도 만족도면 뭐 이정료가 안 들어오니까 FA니까 좀 그 연봉을 두둑히 챙겨주더라도 조금 길게 계약을 연장하고 싶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잡아야 되겠다는 이비자 선수는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외에는 좀 퀄리티 있는 윙어도 좀 영입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윙에 뭐 제르소 선수가 나왔고 저기 뭐 이동률, 그렇죠 이동률 선수 뭐 다양한 선수들이 막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뭐 오우성 선수, 정치인 선수, 뭐 김성민 선수, 백민규 선수 막 많죠. 다양한 선수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막 확고한 어떤 그 번뜩임을 꽂히는 선수가 없죠. 그쵸. 예. 꽂힌 선수가 없는 그런 면이 있어서 제르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을 추진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나이도 이제 제르소 선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작년에 K리그 2에서 보여줬던 혼자서 막 파괴력 있는 모습을 계속 일부에서 보여주긴 힘들죠.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좀 퀄리티 있는 윙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뭐 그 정도 선수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잘 들진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뭐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 두 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선수가 딱 한 명 있어요. 김건웅. 예. 김건웅이 사실 원래는 중앙 미드필더고 센터백도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딱 좋은 카드긴 한데 지금 제주에서도 전반기 막판 들어오면서 좀 많이 뛰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주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울산이 지금 센터백이 되게 많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김영권, 정승현에다가 이제 거기에 이름이 이재희까지 예. 그 세 명이 주전이고 그 밑에 레벨의 다음 옵션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울산에서 빼오는 게 되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과연 내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고 그래서 좀 가장 시급하게 딱 한 명만 채워야 된다면 저는 사이드백인 것 같아요. 왼쪽 사이드백. 예. 뭐 다른 포지션은 잇몸으로 버틸 수라도 있는데 왼쪽 선수 자체가 사이드백은 없기 때문에 네. 이주용 다치면 이상기인데 이상기는 사실 전반기 나왔을 때 아까 이제 포항팬의 표현처럼 호러쇼를 몇 번 했기 때문에 확실히 제일 급한 거는 왼쪽 사이드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기 선수가 이렇게 K리그 1에서 계속 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 모습을 네. 뛰었을 때 뭐 보여줬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그래도 영입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역시 다 돈이 문제겠죠. 네. 좋습니다. 개선 포인트, 강화 포인트입니다. 강한 압박 대응과 안정적인 수비진 유지 두 가지 뽑아봤고요. 먼저 강한 압박 대응은 개인적으로 올해 인천 경기 중에 강원전이 가장 기억에 네. 남아가지고 뽑아봤는데 이날 강원의 압박에 인천이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완패를 했었어요. 뭐 전방으로 압박을 해오는 모습에서 수비진에서 뭐 공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중원으로 뭐 침투가 되지도 않고
거의 아무것도 못하면서 완전히 패배를 했는데 그날 1대0으로 패배를 했었나요? 근데 네. 뭐 대량 실점이 있었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억에 많이 남았고요. 근데 사실 강원의 압박에는 웬만한 팀들이 다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인천만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원이 지금 순위도 굉장히 높은 것인데, 근데 인천 같은 경우에 뭐 일로빈의 서울전도 그렇고 상대가 압박을 강하게 가져갔을 때 수비진에서 너무 무너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서 이 부분이 안정적인 수비진 유지라는 두 번째와 같은 맥락에서 너무 시즌 전반기 초반처럼 실점이 너무 많은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인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팀이 좀 체계가 서서히 잡히고 밸런스가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 수준에서 막 뭔가를 확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하던 거 계속 잘하고 잘하던 거도 잘하고 뭐 못하던 거 좀 보완하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저 부분이 해결이 되면 전반기 막판처럼 안정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사실 강원전 제외하고 전반기 막판에는 실점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많이 먹혀야 한 골, 진짜 막 수비 터져 나갔다 했을 때 2골이었으니까 시즌 초반처럼 막 경기당 3골 이렇게 먹혀버리면 사실은 공격진에서 아무리 많은 골을 넣어도 이기가 쉽지 않아지는 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확실히 저 포인트 2개만 딱 잡아내고 뭐 이제 사실 강원의 압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K리그 내에 저 해답을 찾고 있는 팀들이 정말 많을 거고 아마도 올 시즌 안에 해답을 못 찾는 팀도 나올 거라고 봐요. 그 정도로 좀 차원이 다른 지금 상황이라서 좀 짚어주신 2포인트만 잘 잡으면 후반기에 좋은 성적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후반기에 또 이제 무고사도 돌아오고 하면서 공격 옵션이 더 다양해질 테니까요. 좋은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후반기 목표입니다. 그곳으로 가자 아시아로. 네. 인천 유나이티드 응원가에서 따서 붙여봤고요. 사실 지금 6위로 뭐 상승 끝자락에 있는데 여기서 올해 5위까지만 해도 아시아 무대에 진출하는 티켓을 딸 수가 있으니까 목표는 좀 위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자는 목표를 잡아봤고요. 사실 냉정하게 보자면은 뭐 이로빈에서 초반에 뭐 광주나 김천 같은 순위가 낮은 팀들을 먼저 상대를 하면서 승점을 따온 부분이 있고 해서 사실 지금 순위보다 위보다는 밑으로 많이 열려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한 현실적으로는 한 5에서 9위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뭐 인천이 전반기 후반에 보여준 모습은 많이 안정이 됐고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대로 해나간다면은 상스에서 경쟁을 계속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냉정히 말해서 뭐 올해 ACL에 나갈 게 아니라면 그냥 강등만 안 당해도 사실은 사실 그래도 되죠. 오히려 그냥 조금 시도를 많이 하고 실험을 많이 하면서 내년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도 있을 정도라서 사실은 정말 강등만 안 당할 거면 괜찮고 뭐 ACL 가서 이제 국제 무대에서 들어오는 이제 쩐이 있다 보니까 그거까지 챙길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팬들 싶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ACL 무대 나가는 거를 굉장히 뭐 바라고 있을 것이고 또 코리아컵 같은 경우에도 좀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이제 팬들의 소망이 있을 텐데 뭐 그런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목표들을 뭐 다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강등이 뭐 매우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긴 하니까 강등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은 일단은 아니기 때문에 네. 하고 싶은 축구를 이제 윤주환 감독이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작년에 3년 재계약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좀 오랫동안 그 해나갈 수 있는 플랜을 만들어 나가는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인천 리뷰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기 네. 이 팝업메이트에서 네,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멤버십도 네.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은찬님 얘기를 주로 좀 풀어 나갔고 저희 같이 방송을 오래 했던 이제 패널들 얘기는 이제 팝업메이트를 통해서 저희 멤버십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거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다른 얘기들도 들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